해주세요. 다 썼나요? 네. 도형 너무 많아요. 많아요. 이게 진짜 많아요. 도형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재밌을 거야. 자, 준비됐나요? 네. 자, 일단은 요거 6번 슬라이드에 제목까지 쓰셨다면 여기 텍스트 입력하는 도형 있죠? 얘는 필요 없는 거라 지워야 돼요. 선에다가 대고 클릭해서 백스페이스에서 지워주세요. 지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큰 도형 2개를 먼저 그려줘야 돼요. 뒤에 배경이 되는 도형. 자, 그래서 위에 메뉴 홈에서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시고 오른쪽 위에가 동글게 잘렸죠? 네. 사각형의 첫 번째 줄에 끝에서 세 번째에 보면 사각형 둥근 한쪽 모서리라고 있어요. 있나요? 네. 요거 클릭을 합니다. 동전이요? 끝에서 세 번째 거. 둥근 한쪽 모서리. 아이고. 하태영 선생 갔어? 자, 다 했나요? 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원래 여기에 그려지는 도형은 색깔을 바꿀 필요 없답니다. 근데 배경이 되는 거는 색깔이 어두우면 위에다가 도형 그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색깔을 아주 밝게 바꿔줄 거예요. 자, 위에 메뉴 세이프 형식에서 도형 채우기 이용해서 색깔 바꿔주고요. 바꿨나요? 네.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 이용해서 검정색도 해줄게요. 색은 아무거나 바꿔도 되죠? 네, 밝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하기만 하시면 돼요. 연한 색깔. 잠깐만. 자, 그리고 도형 윤곽선 검정색까지 해줬어요. 조건에 도형 윤곽선 지워달라는 말은 없어서 거기까지 해줍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복사를 할 거예요, 선생님.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줄게요. 했나요? 네. 자, 그리고 요거 둥근 부분이 왼쪽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전을 시켜줄 건데 위에 보면 요거 동근 거 있죠? 요게 회전점이에요.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응? 그래서 아까 제가 이쪽 고정하고 어떻게든 못 찾았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도형을 회전. 자, 지금 양쪽에 뒤에 들어가는 큰 도형은 다음처럼 회전하는 도형이 나올 수가 있고요. 큰 도형은 회전으로 되는 도형 하나 또는 두 개 도형이 크게는 같은데 다른 도형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대부분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뒤집는 문제로 나와요. 근데 이때 그리실 때요. 이거 도형 있죠? 크게 그리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보다는 크게 그리셔야 편해요. 안에다가 채워넣어야 되는데 이 도형이 작으면 안에다 채워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시험 문제보다 크게 그린다고 생각하고 크게 그리셔야 돼요.
자, 도형을 살펴볼게요, 선생님. 완성작을 보시면은 왼쪽이 약간 입체감이 있는 그림들이 많죠. 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같은 거 보면 입체적이잖아요, 도형이. 걔는 스마트 아트라는 아이로 그린 거예요. 항공교육 제조 요것도 역시 스마트 아트로 그린 거고, 나머지는 도형으로 그려진 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다 도형으로 그려진 거예요. 자, 그 시험 시간에 선생님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파워포인트는 그릴 게 많아서.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완성한다고 생각하시고 시험 문제를 푸시는 거야. 둘 다 완성할 시간이 없어. 저도 이게 요거 파워포인트 시험 문제를 풀면 저도 40분이 걸려. 이거 1번부터 6번까지 다 그리는데 40분 정도가 걸려요. 왜냐면 위치랑 크기 맞추는 게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다 완성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이 중에 하나를 완벽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50점은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시험이 500점 만점에 400점 이상이면 A죠? 감점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450점을 커트라인으로 만들면 무조건 A 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왼쪽 것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혼합현실, 현실,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 도형을 그려볼 건데 걔가 뭘로 그렸다 그랬어요, 제가? 스마트 아트로 그린 거예요. 자, 위에 메뉴 삽입 클릭합니다. 위에 메뉴 삽입 클릭. 자, 그리고 앞에서 얘가 숨어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스마트 아트라고 있어요. 있나요? 자, 요거 스마트 아트를 클릭을 하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주기형 관계형으로 갑시다. 관계형 클릭할게요. 관계형 모양이 좀 특이하면 대부분 관계형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계형을 클릭합니다. 했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동막대 끝까지 내려주시면 여기 아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수렴 방사형이라고 있어요. 수렴 방사형을 클릭을 합니다. 했나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위에 크기 조절점 여기 보면은 왼쪽에 크기 조절점 있잖아요. 얘를 요로 옮겨주는 거예요, 선생님. 요렇게 여기로 옮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요거 얘를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럼 위치랑 크기를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어서 와요. 오늘 했어요? 자,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를 한번 조절을 다시 한번 해주고요. 이때 안쪽에 있는 도형의 크기 조절점을 조절하지 않게 주의 해주셔야 돼요. 살짝 아래로도 조금 중간 넘게까지 크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오래 걸려요, 이런 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글자를 씁니다. 안에다가 클릭하시고 현실, 증강현실, 증강현실.
엔터 쳐서 써도 되는데 저는 그 엔터 치니까 너무 많이 벌어져서 보기가 싫어서 일단 그냥 쓰거든요. 나중에 줄이 안 내려가면 그때 강제적으로 엔터를 나중에 치는 편입니다. 그게 스마트폰에서 어, 어디로 삽입의 스마트 아트의 관계형. 관계형? 관계형에서 몇 번? 맨 마지막 줄에 아래서 네 번째 거. 요 맞아요. 이거 뒤에 배경 먼저 그려야 되는데 이건 그렸어요? 선생님 왜 이거 Alt Enter 치면 글자 안 내려요? 이거요? 네. 왜 안 내렸냐고? 네. 나중에 글꼴 바꾸고 나서 내리려고. 글꼴 바꾸면 모양이 똑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미리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내용 썼죠? 이제 그리고 문제에 보면 1번 조건에 항상 글꼴이 나와 있습니다. 굴림의 18포인트. 그 마지막이 아니고 바깥쪽에 선에다가 클릭하시면 전체 범위가 잡혀요. 그리고 홈에 가서 글꼴 굴림에 18포인트 해줍니다. 자, 줄이 안 내려가는 거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굴림의 18포인트. 선생님 여기서 중요한 게 요 도형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바깥쪽에 있는 이 도형을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셔야 돼요. 오케이? 했나요? 응? 엔터를 너무 많이 쳤네. 여기 사이에다 놓고 이렇게 쳐야지. 여기 사이에다 두고 이렇게 쳐야지. 됐어요. 아이고, 아야. 자, 그 다음 스마트 아트 왼쪽에 보면 세부 조건이 있는데 스마트 아트 디자인 3차원 광택 처리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자, 이게 스마트 아트가 항상 두 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광택 처리를 넣고 또 하나는 3차원 만화를 넣어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3차원 광택 처리를 넣을게요. 요 바깥쪽에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오른쪽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자세히를 클릭해 주세요. 위에 메뉴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자세히를 클릭해 주세요. 했나요? 자, 그리고 3차원 그룹에 요거 첫 번째 거가 광택 처리입니다. 2초 이상 마우스 올려놓으면 이름 떠요. 광택 처리 떴나요? 자, 클릭하시면 볼록 튀어나와요. 자, 그리고 글자의 색깔이 흰색이네요, 선생님. 글자 색깔 흰색이면 안 되거든요. 홈에 가서 글자색 검정색으로 바꿔줍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 시험 문제는 지금 색깔이 알록달록하죠? 근데 저 지금 색깔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시험 문제가 어차피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색깔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3차원 광택 처리만 넣으면 돼요. 색깔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내가 굳이 색깔을 바꾸고 싶다면 여기 색 변경 이용해서 바꾸면 돼요. 스마트 스타일 앞쪽에 요거 이용해서 바꾸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AR 장점 써줄게요. AR 장점. 자, 요거는 도형으로 그린 겁니다. 위에 메뉴 홈에 가서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시고 블록 화살표의 첫 번째 오른쪽 화살표가 있죠. 요거 클릭하고요. 했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왼쪽에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위에 메뉴 홈에서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 후 블록 화살표의 첫 번째 줄의 첫 번째 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도형 색깔을 좀 바꿔줄게요. 위에 메뉴 세이프 형식의 도형 채우기 이용해서 색깔 바꾸고, 도형 윤곽선 검정색 해주시고. 네. 했나요? 네. 자, 그리고 위에 메뉴 홈에서 글꼴에서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글자색 검정 해주십니다.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글자색 검정 해주십니다. 자, 굴림의 18포인트 글자색 검정 했어요? 했나요? 자, 여기가 중요해요, 선생님. AR 장점 쓰면 다음처럼 써지죠. 굴림의 18포인트로. 자, 이 도형을 다른 데에도 똑같은 글꼴에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윤곽선으로 그려지게 지정할 거예요. 앞으로 그려지는 모든 도형에 색깔을 이제 굴림의 18포인트의 글자색 검정에 다음 도형 색깔로 나오게 해줄 거라고. 그래서 도형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우클릭 했나요? 그럼 다음처럼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아래에서 네 번째에 보면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눌러줘요. 아래에서 네 번째. 나왔어요? 우클릭할 때 좀 가볍게 해야 되는데 더블 클릭하듯이 우클릭하면 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데 좌우가 반전인 도형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복사할 거예요. 컨트롤이랑 시프트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도형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줍니다. 컨트롤이랑 시프트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줍니다. 했나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도형이 오른쪽으로 하나 더 생겼죠? 얘를 위에 회전점으로 돌리면 글자 뒤집어집니다. 좌우 반전해야 돼요. 자, 위에 메뉴 세이프 형식에서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에 보면 회전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여기에서 좌우 대칭 눌러줍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고 위에 세이프 형식에서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회전 했어요? 네. 자, 그 다음 VR로 글씨 고쳐주세요. 고쳤나요? 자, 요즘에 나오는 문제는 다음처럼 큰 도형 하나 그리고 윤곽선을 점선으로 하는 문제가 하나씩 꼭 나오더라고요. 자, 위에 메뉴 홈 클릭하고요. 그리기에서 자세히를 클릭하고요. 사각형에
앞에서 두 번째 거. 사각형 둥근 모서리 찾아주세요. 찾았나요? 네. 요거를 여기 아래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 지금 도형 그리니까 얘랑 색깔 똑같이 나오죠? 기본 도형 설정을 하면 그 다음에 그려지는 도형이 다 똑같은 색깔, 똑같은 글꼴, 똑같은 크기. 아니, 똑같은 크기는 아니야. 똑같은 색깔, 똑같은 글꼴, 그리고 똑같은 윤곽선으로 나와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그려진 거는 점선 도형으로 바꿀 거예요. 위에 세이프 형식에서. 자, 누르실 때 잘 보셔야 돼요. 도형 윤곽선이 있고 텍스트 윤곽선이 있어요.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 2와 4분의 1포인트로 좀 굵게 바꿔줍니다. 2, 1, 4 써져 있는 거 2와 4분의 1로 두껍게 바꿔줍니다. 됐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 클릭해서 아래에서 두 번째 대시 위에서 네 번째 파선 있죠? 파선 클릭합니다. 자, 색깔은 바꿀 필요 없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는 이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색깔 구분이 안 되게. 지금 얘랑 지금 같은 색을 제가 넣었더니 여기 그냥 테두리만 쳐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요. 요게 색깔이 이렇게 달라서 테두리만 쳐진 것도 시험 점수 줍니다. 그러니까 도형을 그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 테두리만 쳐진 것처럼 보이게 나와요. 이렇게 보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여기에 우리가 도형을 그린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색깔을 이렇게 넣어도 시험 점수 주더라.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요 위에 활용 분야 도형 그려줄게요. 활용 분야는 뒤에 육각형부터 그려야 되겠네요. 홈에서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요.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의 끝에서 세 번째에 보면 육각형이란 도형이 있어요. 찾았나요? 네. 자, 요거 여기에다가 드래그하고 위치 잡아주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위에 메뉴 홈에서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요. 순서도에 첫 번째 줄에 끝에서 네 번째 순서도 수행의 시작 종료. 그 활용 분야 써진 도형이 이 도형을 그린 거라 순서도에 수행의 시작 종료. 찾았어요? 요거를 여기 위에다 대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리세요. 수영이 시작이에요? 순서도의 끝에서 첫 번째 줄의 끝에서 세 번째게 수행의 시작 종료. 수행의 시작 슬래시 종료. 됐어요? 자, 그리고 이거 그린 거에다가 활용 분야 써주시면 돼요.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바꾸고 싶으면 바꾸셔도 돼요. 저는 바꾼 거는 이제 구분하기 편하라고 바꾼 거예요. 시험 문제가 흑백으로 나오는데 마지막 6번 슬라이드는 색깔을 바꾸지 않아도 감점이 없답니다. 다 똑같은 색으로 그려도 된답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홈에서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시고 죄송합니다. 정신을 못 찾네요. 자, 위에 메뉴 삽입에 가서 스마트 아트 눌러줄게요. 위에 메뉴 삽입에 가서 스마트 아트 눌렀나요? 네. 자, 그리고 왼쪽에 관계형 클릭하고요. 맨 아래쪽 끝에서 세 번째에 보면 선형 변형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자, 요거는 4개죠. 근데 우리 거 그릴 건 5개죠. 네. 요걸로 넣은 다음 추가하는 거예요. 자, 선형 변형 클릭하고 확인. 자, 그리고요 선생님 잘 보세요. 크기 조절점을 잘 찾아야 돼요. 크기 조절점이 여기 있죠. 네.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길 거예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쪽으로 해서 옮깁니다. 이렇게. 이거 전체 옮기려면 어떻게? 옮길 필요 없어. 선생님이 제가 가르친 대로 하세요. 봐봐. 옮길 필요 없어. 여기 있잖아. 크기 조절점이요. 처음에 그려질 때 얘를 일로 옮겨요. 크기 조절점을 옮겨 일로. 마우스 올려놓으면 양쪽 화살표 나올 때 이렇게 옮겨요. 사실 한번 옮겨주세요. 아니 하나씩만 아유. 얘를 이렇게 옮겨요. 어느 걸 옮기나요? 크기 조절점. 여기 크기 조절점 있잖아요. 여기. 네. 얘를 이렇게 옮겨요. 얘를 이렇게 옮겨요. 아 이것이 크기 조절점이 네모에 있는 거예요? 네모에 있죠. 크기 조절점. 흰색 점이 크기 조절점이에요. 이거 없어요. 크기 조절점을 옮기면 알아서 위치도 바뀌기 때문에 가장 편해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도형을 지금 보면 도형이 하나 더 추가돼야 돼요. 그래서 위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왼쪽 위에 도형 추가라고 있죠. 네. 요거 눌러주시면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약간 기다려야 돼요. 여기 있어요. 얘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왼쪽에 도형 추가 찾았어요? 네. 그러면 좀 기다리면 이제 추가돼요. 그죠? 네. 자, 혹시 요거 떠 있는 분들 없어요? 이거 불편해서 저는 끄거든요. 얘를 클릭을 먼저 하고 스마트 아트 디자인 이거 옆으로 당겨내는데 안 움직이네. 얘를 크게 조절점을 이렇게 움직여요. 크게 이게 조절. 이거예요? 이게 아니고? 네, 점 흰색 점. 점이 아니잖아요, 얘는. 흰색 점이 크게 조절점.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도형에다가 클릭해서 글자 쓰시면 돼요. 이거 글자 옮길 때 마우스로 일일이 클릭하고 해야죠. 네. 선생님 마지막 도형에 네. 커서가 안 찍혀요. 그냥 클릭하고 쓰면 돼요. 커서 없어도 됩니다. 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에 선 있죠? 네. 바깥쪽에 선에다가 클릭을 한번 하고
했나요? 네. 자, 그리고 홈에 가서 글꼴 아까와 마찬가지로 굴림에 18포인트 해줍니다. 했나요? 네. 자, 그 다음 3차원 만화라는 세부 조건이 하나 남았어요. 위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의 자세히를 클릭을 하고 했나요? 네. 자, 그리고 3차원에 요 세 번째 거가 만화예요. 됐나요? 네. 네. 자, 여기까지 해주면 왼쪽 1번 슬라이드는 끝, 1번 도형은 끝이에요. 자, 이제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다 해줄게요. 여기에다가 마우스 요쯤에다 올려놓고요. 올려놨어요? 쭉 드래그 하면 회색 상자 나오죠? 요 회색 상자가 완전히 씌워지면 그때 마우스를 놓습니다. 놨나요? 자, 그럼 모든 도형이 한 번에 선택이 돼요. 다 선택이 됐다 안 됐다를 요거 크기 조절점이 있냐 없냐로 보세요. 다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확인했나요? 네. 자, 그리고 홈에서 정렬해서 그룹을 눌러줍니다. 그룹은 여러 개의 도형을 하나로 바꾸는 거예요. 그룹 눌러주세요. 그룹이 어디 있지? 홈에 어디 있어요? 홈의 정렬의 그룹, 셀프 형식에도 있어요. 정면에 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자, 세부 조건에 보면, 1번 세부 조건에 보면, 그룹화 후 애니메이션 효과, 닦아내기 위에서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위에 메뉴, 애니메이션 클릭.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닦아내기 있죠. 네. 닦아내기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닦아지죠. 네. 그래서 얘가 아래에서 시작하는 걸 거야. 오른쪽에 보면 효과 옵션 있어요. 클릭하고 위에서로 바꿔줍니다. 위에서 잠깐. 네. 여기 효과 옵션 크면 위에서 있죠? 클릭합니다. 그럼 위에서 아래로 닦아지죠. 네. 못 보셨다면 왼쪽에 여기 미리 보기 그림 있죠? 네. 요거 눌러보시면 다시 보실 수 있어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면 얘가 50점. 자, 그리고 선생님 여기서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아까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큰 도형 미리 그려놨죠. 이 도형에다가 여기 도형에다가 애니메이션을 별도로 넣으면 돼요. 그럼 60점 받아갈 수 있어요. 이거 1번 완성했잖아. 얘 50점. 그리고 이거 큰 도형 배경 있잖아. 시간이 없어. 그러면 여기다가 별도로 그 이번에도 세부 조건에 바운드라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거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또 10점 받아갈 수 있어. 네? 아, 자세히 누르면 나타내게 바운드 있습니다. 아, 끝에. 봤어요. 어머. 통통 튀죠? 네. 응. 이게 선생님, 써있어요. 아까 그 도형에서 이미 다 그 글자랑 지정했는데 밑에 가서 다시 또 동그라미 도형도 이렇게 글자 바꿔야 되나요? 이거는 도형이 아니고 스마트 아트라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응. 그것만. 네, 이것만. 그러니까 이거 글꼴 바꾸는 게 굉장히 귀찮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다 일일이 글꼴 바꾼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느 다른 도형으로 바뀌면 어느 도형에서 글꼴을 바꿔야 되는지 좀 헷갈리잖아요.
모든 도형을 다 글꼴 바꿔야 돼요. 네. 자, 쉬는 시간 갖고 오른쪽에 있는 도형 그려봅시다.